재혼한다고? 와, 신랑이 누군지 참 불쌍하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신부 대기실이었어요. 전 남편 박민준이 서연 앞에 명함을 던졌어요. 나 민준 디벨롭먼트 대표야.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있겠어? 민준이 비웃었죠. 옆에 있던 여자 혜진도 낄낄거렸어요. 새 신랑이 늙은 백수라면서요? 축의금이나 던져주러 왔어요. 혜진이 5천 원을 내밀었어요. 그때였어요. 서연의 새 남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민준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죠. 그걸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웃던 입이 굳어버렸어요. 도대체 그 명함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40살 한서연이 원룸 계단을 올랐어요. 낡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가 덜그럭거렸어요. 밤 11시였어요. 식당 마감일이 끝난 시각이었죠. 계단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서연의 손은 거칠었어요. 원룸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서연이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소파에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낯선 여자가 붙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2개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서연을 봤어요.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왔네. 민준이 일어섰어요. 여자가 서연을 훑어봤어요. 오빠 부인이에요? 여자가 민준 팔을 잡았어요. 서연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집었어요. 서연 앞에 던졌어요. 봉투가 서연 발밑에 떨어졌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민준이 팔짱을 꼈어요. 서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왜 이래? 서연이 봉투를 들고 물었어요. 여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벌써 혼인신고했어요. 1달 전에요. 여자가 손가락 반지를 보여줬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었어요. 1달 전? 우리 아직 결혼한 상태잖아. 서연이 벽에 기댔어요. 민준이 담배를 꺼냈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혜진이 집안에서 돈 댈 거야. 사업 자금. 민준이 연기를 내뿜었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이 서연 앞으로 왔어요. 보증금요? 오빠 사업에 썼어요. 이미. 혜진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증금까지? 서연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까지 짐 싸. 집주인한테 연락했어. 민준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 민준 옷자락을 잡았어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뭘 잘못했냐고? 돈이 없잖아. 쓸모없어. 민준이 서연을 밀쳤어요. 서연이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혜진이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빨리 나가요.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할 거예요. 혜진이 코웃음 쳤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났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이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짐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집어넣었어요. 몇 벌 안 됐어요. 민준과 혜진은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셨어요. 서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서연이 가방 지퍼를 올렸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야. 서연이 낮게 말했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후회? 내가 후회하겠지. 민준이 혜진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빗속이었어요. 우산이 없었어요. 짐가방 하나만 들고 걸었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옷이 젖었어요. 골목길을 걸었어요. 발이 무릉덩이를 밟았어요. 서연이 골목 모퉁이에 섰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원룸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아버지 말씀 들을 걸.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산업그룹 회장실이었어요. 아버지 한태준이 책상 앞에 섰어요. 그 남자는 안 돼. 분명히 후회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서연이 문을 나갔어요. 회장 딸 신분을 버렸어요. 민준을 선택했어요. 그게 5년 전이었어요. 서연이 빗속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빗물과 섞였어요. 내가 바보였어. 서연이 얼굴을 감쌌어요. 골목 끝에서 택시 불빛이 지나갔어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만 계속 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은 고시원 월세방에 누워 있었어요. 보증금 없는 방이었어요. 월세 25만 원이었죠. 방 크기는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였어요. 창문도 없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봤어요. 은행 잔고가 8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버티고 일자리 찾아야 해. 서연이 이불을 걷어찼어요. 일어났어요. 세면대에서 세수했어요. 거울 속 얼굴이 수척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편의점 앞 구인 광고 게시판에 섰어요.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식당, 공장, 청소. 서연이 전단지를 하나 떼었어요. 해운대 특급 호텔 객실 청소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호텔 인사팀 앞에 앉았어요. 면접관이 서연 이력서를 봤어요. 경력이 없네요. 면접관이 안경을 올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면접관이 펜을 놓았어요. 새벽 5시 출근이에요. 가능해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면접관이 명함을 건넸어요. 서연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서연이 알람에 일어났어요. 유니폼을 입었어요. 호텔로 갔어요. 청소팀장이 서연을 데리고 갔어요. 오늘 하루 50개 객실 청소해요. 한 방에 15분. 팀장이 청소 카트를 밀었어요. 서연이 첫 객실에 들어갔어요. VIP룸이었어요. 넓었어요. 거실과 침실이 따로 있었죠. 서연이 침대 시트를 걷었어요. 새 시트를 펼쳤어요. 욕실을 닦았어요. 거울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가 가죽이었어요. 테이블이 대리석이었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조명이 은은했어요. 서연이 청소를 멈췄어요. 방을 둘러봤어요. 이 공간 구조가 좋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벽을 만졌어요. 조명 각도를 확인했어요. 가구 배치를 봤어요. 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왜 안 나와요? 다음 방 가야죠. 팀장이 재촉했어요. 서연이 황급히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객실을 청소했어요. VIP룸, 스위트룸, 일반룸. 모든 방을 청소했죠.
서연은 청소하면서 관찰했어요. 어떤 방은 손님 만족도가 높았어요. 어떤 방은 불평이 많았죠. 서연이 메모장을 꺼냈어요. 적었어요. 405호 마이너스 창문 작아서 답답하다는 불평 많음 612호 마이너스 조명 배치 좋아서 칭찬 많음. 서연은 퇴근 후 도서관에 갔어요. 공간 디자인 책을 빌렸어요. 밤새 읽었어요. 인테리어, 구조, 채광, 동선. 모든 걸 공부했죠. 3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은 스케치북을 샀어요. 퇴근 후 고시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호텔 객실 개선안이었어요. 창문 위치, 가구 배치, 조명 각도, 모든 걸 다시 설계했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서연이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카트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놨었어요. 깜빡하고 잊었어요. 그대로 카트를 복도에 두고 객실로 들어갔어요. 호텔 지배인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카트 위 스케치북을 봤어요. 집어들었어요. 펼쳤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지배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연이 객실에서 나왔어요. 지배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거 당신이 그렸어요? 지배인이 스케치북을 들었어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서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배인이 스케치북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당신이 그린 거예요? 지배인이 다시 물었어요. 네. 그냥 취미로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배인이 스케치를 자세히 봤어요. 내 사무실로 와요. 30분 후 지배인이 스케치북을 돌려줬어요. 서연이 스케치북을 받았어요. 지배인이 걸어갔어요. 30분 후 서연은 지배인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배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지배인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당신 디자인 경력이 있어요? 지배인이 물었어요. 없습니다. 청소만 했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호텔 리모델링 계획 있어요. 3개월 프로젝트. 지배인이 서류를 펼쳤어요. 프로젝트 보조로 일해볼래요? 급여는 청소보다 2배. 지배인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재능 있어요. 시작해봐요. 지배인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호텔 리모델링 팀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막내였어요.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잡일만 했죠.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디자인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팀 회의에서 의견을 냈어요. 이 공간은 동선이 불편해요. 여기를 바꾸면 어떨까요? 서연이 도면을 가리켰어요. 팀장이 서연을 봤어요. 좋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아이디어가 채택됐어요. 리모델링이 진행됐어요. 6개월 후 실장이 갑자기 퇴사했어요. 팀장이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600호대 객실 디자인 맡아봐요. 팀장이 도면을 건넸어요. 제가요? 서연이 놀랐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해낼 수 있어요.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연은 3개월 동안 600호대 객실을 재설계했어요. 창문 크기를 키웠어요. 조명을 새로 배치했어요. 가구 색상을 바꿨어요. 욕실 구조를 개선했어요. 완공됐어요. 손님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호텔 예약팀이 보고했어요. 600호대 객실 예약이 폭발했어요. 후기가 난리예요. 예약팀장이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후기가 쏟아졌어요. 방이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편해요. 이전이랑 비교가 안 돼요. 최고예요. 다음에도 꼭 여기 묵을게요. 지배인이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대단해요. 손님 만족도가 90%예요. 지배인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한 달 후 경쟁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우리 호텔로 오세요. 연봉 5천 드릴게요. 스카웃 제안이었어요. 서연은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전 독립하려고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지배인이 물었어요. 독립이요? 지배인이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네. 제 회사 차리고 싶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배인이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응원할게요. 지배인이 명함을 건넸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지배인이 말했어요. 서연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해운대 골목 2층이었어요. 평수는 10평이었죠. 책상 하나, 의자 둘. 그게 전부였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세레나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시작이야.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첫 의뢰가 들어왔어요. 광안리 작은 카페였어요. 사장이 서연을 만났어요. 예산이 별로 없어요. 500만 원 정도예요. 사장이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2주 동안 카페를 재설계했어요. 벽지를 바꿨어요. 조명을 교체했어요. 가구 배치를 바꿨어요. 창가 자리를 늘렸어요. 카페가 새로 태어났어요. 오픈 날이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SNS에 사진이 올라갔어요. 광안리 숨은 맛집 카페 발견 인테리어 미쳤어요. 꼭 가보세요. 게시물이 퍼졌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이 넘었어요. 서연 전화기가 울렸어요. 의뢰가 쏟아졌어요. 식당, 카페, 사무실, 상가. 모두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어 했어요. 서연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직원을 뽑았어요. 디자이너 둘, 시공 담당 하나. 총 3명이었어요. 사무실이 좁았어요.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해운대 중심가 사무실이었죠. 60평이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전보다 컸어요. 2년이 지났어요. 서연 회사는 직원 5명으로 늘었어요. 부산에서 소문났어요. 세레나 디자인 맡기면 장사 잘 된대. 서연 대표 실력 최고래 입소문이 퍼졌어요. 어느 날 큰 프로젝트 공고가 떴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 투자 오피스텔 로비였어요. 예산이 3억이었죠. 서연이 공고를 봤어요. 이거 따내면 회사 완전히 자리 잡는 거야. 서연이 직원들을 모았어요. PT 준비합시다. 최선을 다해요. 서연이 팀원들을 독려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오피스텔 로비 설계도를 그렸어요. 3D 모델링도 완성했어요. PT 날이 왔어요. 서연이 오피스텔 현장에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정장을 입었어요. 40대 초반쯤 보였죠. 얼굴이 차가웠어요. 서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세레나 디자인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인사했어요. 가운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 최유진입니다. 시작하세요. 남자가 팔짱을 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띄웠어요. 공간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로비 동선을 설명했어요. 조명 계획을 설명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서연이 발표를 마쳤어요. 이상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최유진이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디자인 좋네요. 유진이 서연을 봤어요. 채택합니다. 바로 계약 진행하죠. 유진이 일어섰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서연이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언제부터 시작 가능해요? 유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유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서연이 받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악수를 청했어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김 대리가 소리쳤어요. 3억짜리 프로젝트 따냈잖아요. 이 실장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예요. 서연이 직원들을 봤어요. 오늘 오후에 한강 인베스트먼트 가서 계약서 쓸게요. 서연이 노트북을 챙겼어요. 오후 2시였어요. 서연이 한강 인베스트먼트 회의실에 앉았어요. 유진이 반대편에 앉았죠. 비서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기간은 4개월입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예산 3억, 중간 정산 2개월 후. 비서가 항목을 짚었어요. 서연이 계약서를 읽었어요. 꼼꼼히 봤어요. 괜찮으신가요? 유진이 물었어요. 네. 좋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이 악수를 청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서연이 팀원들과 현장에 왔어요. 오피스텔 로비였죠. 여기 전부 철거해 주세요. 서연이 벽을 가리켰어요. 시공팀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드릴 소리가 울렸어요. 먼지가 날렸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서연이 줄자로 공간을 쟀어요. 천장 높이가 3m 20이네요. 서연이 노트에 적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업 잘 되고 있습니까? 유진이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어요. 서연이 돌아봤어요.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서연이 놀랐어요. 현장 점검 나왔습니다. 유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투자한 프로젝트니까요. 유진이 덧붙였어요. 아,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서연이 도면을 펼쳤어요. 유진이 다가왔어요. 함께 도면을 봤어요. 여기 채광 구조 어떻게 되나요? 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천장에 유리를 넣을 거예요. 자연광이 들어오게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좋네요. 기대되는데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유진이 말했어요. 네. 서연이 의아했어요. 매주 확인해야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아, 네. 그럼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유진은 정말 매주 왔어요. 월요일 오후마다 나타났죠. 점검 나왔습니다. 유진의 인사가 익숙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벽이 올라갔어요. 천장 골조가 보였죠. 여기 조명 위치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서연이 전기기사에게 물었어요. 네. 도면대로 하면 됩니다. 기사가 대답했어요. 유진이 또 왔어요.
현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형태가 잡히네요. 유진이 감탄했어요. 네. 2주 후면 마감재 들어갑니다. 서연이 설명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현장을 봤어요. 한 대표님. 유진이 말을 꺼냈어요. 네. 서연이 유진을 봤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근처 카페에서 유진이 제안했어요. 서연이 망설였어요. 아, 글쎄요. 오늘 일이. 서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30분만요. 프로젝트 이야기 하려고요. 유진이 말했어요. 그럼요. 좋아요. 서연이 승낙했어요. 두 사람이 현장을 나왔어요. 5분 거리 카페로 갔죠.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어요. 이 프로젝트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유진이 물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찾아야죠. 서연이 웃었어요. 쉬지 않으세요? 유진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쉬면 불안해요. 계속 일해야 마음이 편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요? 유진이 물었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멈추면 과거가 떠올라서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유진이 서연을 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줬죠. 죄송해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서연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유진이 진지했어요. 서연이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최 대표님은요? 왜 이 일 하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어서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투자가 좋은 사업을 키우고 그게 사람들을 도와요. 유진이 설명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진 생각이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프로젝트 중반이었죠. 로비 형태가 완성됐어요. 천장 유리가 들어갔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바닥은 대리석 작업 중이었어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서연이 혼자 현장에 남았어요. 조명 각도를 조절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구를 돌렸죠. 밤 9시가 넘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들어왔어요. 손에 봉지를 들었죠. 아직 안 가셨네요. 유진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서연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조명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손을 털었어요. 저녁은요? 유진이 물었어요. 아직이요. 끝나고 먹으려고요. 서연이 시계를 봤어요. 도시락 사왔어요. 유진이 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저 먹으려고 샀는데 2개 샀네요. 유진이 웃었어요. 서연이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서연이 거절하려 했어요. 같이 드시죠. 혼자 먹기 뭐해서요. 유진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서연이 망설이다 앉았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열었죠. 밥을 먹었어요. 맛있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자주 사 먹는 집이에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대표님. 유진이 말했어요.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유진이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저랑 다음 프로젝트 할 생각 없으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유진을 봤어요. 다음 프로젝트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저희 회사가 투자하는 곳 많거든요. 유진이 설명했어요. 아, 그럼 좋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웃었어요. 편안한 웃음이었죠.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4개월째였어요. 프로젝트가 완료됐어요. 로비가 완성됐죠. 천장의 햇빛이 바닥에 무늬를 만들었어요.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이었어요. 가구가 들어왔죠. 완공 검사 날이었어요. 유진이 팀원들과 현장에 왔어요. 로비를 천천히 걸었어요. 완벽합니다. 유진이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검사가 통과됐어요. 계약이 완료됐죠. 직원들이 모두 떠났어요. 서연과 유진만 남았어요. 로비에 둘이 섰죠. 햇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한 대표님. 유진이 서연을 봤어요. 네, 대표님. 서연이 대답했어요. 저랑 평생 프로젝트 하실래요? 유진이 물었어요. 서연이 어리둥절했어요. 평생 프로젝트요? 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결혼이요. 유진이 진지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었어요. 대표님. 서연이 떨렸어요. 이 4개월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요. 유진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서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서 좋아요. 유진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서연이 울먹였어요. 유진이 서연을 안았어요. 로비의 햇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과 유진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웨딩 플래너를 만났죠. 날짜는 석 달 후로 할까요? 플래너가 달력을 펼쳤어요. 네. 그때가 좋겠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플래너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양가 부모님 연락처 주시겠어요? 플래너가 펜을 들었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친정 쪽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이 서연을 봤어요. 플래너가 나갔어요. 사무실에 둘만 남았죠. 친정 부모님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5년이요? 유진이 물었어요. 네. 제가 전 남편이랑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거든요. 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연락을 끊었고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은 연락하고 싶으세요? 유진이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용기가 없어요. 서연이 창밖을 봤어요. 알겠어요.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한국산업그룹을 검색했어요. 회장 한태준의 정보가 나왔어요. 사진도 있었죠. 서연 씨 아버지시구나. 유진이 화면을 봤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었어요. 유진이 비서를 불렀어요. 한국산업그룹 회장님께 면담 신청해 주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무슨 안건으로 말씀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어요. 개인 면담이라고만 하세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사이로 유진은 한국산업그룹 본사에 있었어요. 회장실 앞이었죠.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세요. 비서가 안내했어요. 유진이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한태준이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 대표시죠? 한태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네. 최유진입니다.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태준이 의자를 권했어요. 유진이 앉았어요. 심호흡했죠. 회장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유진이 똑바로 말했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한태준이 다시 물었어요. 한서연 씨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유진이 반복했어요.
한태준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서연이가 어디 있습니까? 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부산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유진이 대답했어요.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 애는 잘 지냅니까?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훌륭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젊은 서연이 웃고 있었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한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한태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네.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식에 와주십시오. 유진이 부탁했어요. 서연 씨가 필요합니다. 유진이 진지했어요.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가 싫어할 겁니다. 한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닙니다. 서연 씨도 회장님을 그리워합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한태준이 유진을 봤어요. 네.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유진이 설명했어요. 한태준이 한참 생각했어요. 사진을 또 봤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태준이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이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 들어왔죠. 서연 씨, 잠깐 나가실래요? 유진이 물었어요. 왜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이 차를 탔어요. 유진이 운전했죠. 30분을 달렸어요. 낯익은 건물 앞에 섰어요. 한국산업그룹 본사였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긴 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같이 가요.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회장실이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앞장섰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유진이 서연을 봤어요. 준비됐어요? 유진이 속삭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한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섰죠.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아.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서연이 울먹였어요. 한태준이 달려왔어요. 서연을 안았죠.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태준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서연이 한태준 품에서 울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 안 듣고 집 나갔어요. 서연이 흐느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한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진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줬죠. 1시간이 흘렀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과 한태준이 나왔죠. 둘 다 눈이 빨갰어요. 유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대표? 한태준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유진이 일어섰어요. 고맙네. 내 딸 데려와줘서. 한태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잘 부탁하네. 한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태준이 서연을 봤어요. 결혼 축하금 줘야지. 한태준이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서연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한태준이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죠. 300억이야. 한태준이 서류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회사 키우는데 써라. 한태준이 말했어요. 서연이 놀랐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커요. 서연이 망설였어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 한태준이 서연의 손에 서류를 쥐어줬어요. 믿는다. 한태준이 웃었어요. 서연이 서류를 받았어요. 눈물이 또 났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였어요. 박민주는 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독촉장이 수북했죠. 빨간 봉투들이었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준이 머리를 감쌌어요.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들어왔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나도 받았어. 민준이 짜증냈어요. 우리 어떡해? 빚이 8억이야. 혜진이 울먹였어요. 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보였죠.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준은 해운대 재개발 소식을 들었어요. 브로커를 만났죠. 이 땅 재개발 확정이에요. 지금 사면 대박이에요. 브로커가 땅을 가리켰어요. 얼마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80억이요. 금매로 드리는 거예요. 브로커가 웃었어요. 민준이 돈을 긁어 모았어요. 혜진 집안에서 40억을 빌렸죠. 은행에서 40억을 대출받았어요. 땅을 샀어요. 계약서를 썼죠. 한 달 후 재개발이 취소됐어요. 땅값이 폭락했죠. 20억으로 떨어졌어요. 민주는 60억을 날렸어요. 브로커는 사라졌죠. 사기였어요. 당신 집에서 돈 더 빌릴 수 있어? 민준이 혜진을 봤어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전화도 안 받아. 집에도 못 들어가. 혜진이 울었어요. 쓸모없어. 민준이 혀를 찼어요. 민준이 가방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갔죠. 택시를 탔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 본사로 가주세요. 민준이 주소를 댔어요. 30분 후 민준은 한강인베스트먼트 로비에 있었어요. 담보대출 신청서를 들었죠. 접수 창구로 갔어요. 담보대출 신청하려고요.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무표정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죠. 민준이 다시 한강인베스트먼트에 갔어요.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죠. 비서가 지나갔어요. 민준이 일어났어요. 저기요. 담보대출 신청한 사람인데요. 민준이 비서를 막았어요. 검토 중입니다. 비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제쯤 결과 나와요? 민준이 다급했어요. 모릅니다. 비서가 가버렸어요. 민준이 다시 앉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매일 로비에 나왔죠. 결과는 없었어요.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비서가 민준에게 왔어요. 박민준 대표님이시죠? 비서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대출 심사 결과 반려됐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민준이 떨렸어요. 담보가치 부족입니다. 비서가 돌아섰어요.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죠.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혜진도 없었고 짐도 없었죠. 식탁 위에 쪽지만 있었어요. 미안해. 난 먼저 갈게. 혜진의 글씨였어요. 민준이 쪽지를 구겼어요. 2년도 날 버렸어.
민준이 바닥에 앉았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민준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사무실도 안 갔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돈 갚아? 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은 숨었어요.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준이 받았어요. 박민준 대표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 비서실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민준이 소리쳤어요. 최유진 대표님께서 상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정말요? 언제요? 민준이 급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비서가 알려줬어요.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로비에서요. 비서가 덧붙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민준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민준이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을 동그라미 쳤죠. 기회다. 마지막 기회야. 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혜진이었어요. 여보, 나야.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했어? 도망간 주제에. 민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너무 무서웠어. 혜진이 변명했어요. 됐어. 용건만 말해. 민준이 짜증냈어요. 한서연 결혼한다며? 토요일에. 혜진이 물었어요. 뭐? 민준이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물었어요. SNS에 떴더라. 해운대 호텔에서 한대. 혜진이 대답했어요. 민준이 생각에 잠겼어요. 토요일, 해운대 호텔.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비서가 말했던 상담 장소와 똑같았어요. 이거 우연이 아닌데? 민준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여자 신랑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민준이 말했어요. 왜? 혜진이 물었어요. 최 대표님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나를 부른 거야. 민준이 설명했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덧붙였어요. 다음 날 민준은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조사 좀 해주세요. 민준이 소장에게 말했어요. 누구요? 소장이 물었어요. 한서연이라는 여자 예비 남편이요. 민준이 서연 사진을 꺼냈어요. 뭘 알아내 드릴까요? 소장이 펜을 들었어요. 전부 다요. 나이, 직업, 재산, 빚, 모든 거요. 민준이 책상을 쳤어요. 일주일 걸립니다. 소장이 노트에 적었어요. 일주일 후 소장이 전화했어요.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소장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흥신소로 달려갔어요. 소장이 파일을 건넸죠. 여기 다 있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민준이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을 봤죠. 나이 58. 민준이 웃었어요. 네. 한서연 씨보다 13살 많습니다. 소장이 확인했어요. 민준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직업난이 공난이네요? 민준이 물었어요. 무직자입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박장대소했어요. 하하, 완전 거지잖아. 민준이 배를 잡았어요. 다음 장을 봤어요. 빚 5억? 민준이 다시 웃었어요. 네, 여기저기서 빌렸더군요. 소장이 설명했어요. 사진은요? 민준이 물었어요. 소장이 사진을 꺼냈어요. 뒷모습뿐이었죠. 얼굴은 안 보였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민준이 불만스러웠어요. 워낙 조심하는 사람이라서요. 소장이 변명했어요. 됐어요. 충분해요. 민준이 파일을 챙겼어요. 민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파일을 펼쳐놨죠.
민준이 흐뭇했어요. 서연이 진짜 바닥 인생이네. 민준이 비웃었어요. 핸드폰으로 혜진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자료 받았어. 민준이 말했어요. 뭐래? 혜진이 물었어요. 서연이 신랑 완전 거지야. 나이도 많고. 민준이 웃었어요. 같이 가자. 서연이 꼴 보고 싶어? 민준이 제안했어요. 나도 가고 싶어. 혜진이 동의했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민준이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넥타이를 맸어요. 혜진도 화장을 했어요. 원피스를 입었죠. 두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해운대 그랜드 호텔로 갔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11시였어요. 투자 상담 먼저 하자. 민준이 말했어요. 응. 그러고 결혼식장 가자. 혜진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냈죠. 이거 완벽하게 만들었어. 민준이 뿌듯했어요. 최 대표가 보면 바로 투자할 거야. 민준이 자신만만했어요. 혜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보, 저기 봐. 혜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접수대 주변이 텅 비었어요. 화환이 하나도 없네. 혜진이 웃었어요. 민준도 봤어요. 진짜네. 서연이 인맥 없나 봐. 민준이 코웃음 쳤어요. 불쌍하다. 혜진이 혀를 찼어요. 우리 결혼식 때는 화환이 엄청났잖아. 민준이 말했어요. 맞아. 로비 가득했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평생 초라하게 살 거야. 민준이 비웃었어요. 혜진이 지갑을 열었어요. 축의금 얼마 넣을까? 혜진이 물었어요. 5,000원이면 돼. 민준이 웃었어요. 거지한테 딱이네. 혜진이 5,000원을 봉투에 넣었어요. 두 사람이 낄낄거렸어요. 그때 로비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죠. 검은색 마이바흐 세 대가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죠. 검은 정장이었어요. 로비 양쪽에 줄지어 섰어요. 한태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비서가 부축했죠. 한태준이 로비로 걸어왔어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민준이 멍하니 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민준이 혜진에게 속삭였어요. 몰라. 엄청난 사람 같은데. 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마이바흐잖아. 10억짜리야. 민준이 차를 봤어요. 민준이 갑자기 생각했어요. 혹시 저분이 최 대표 위에 큰 손 아닐까?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그럴지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인사드리자. 민준이 일어섰어요. 사업 계획서를 움켜쥐고 한태준에게 달려갔어요. 민준이 한태준에게 달려갔어요.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았죠. 비켜주세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경호원이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민준이 사업 계획서를 허공에 들었어요. 박민준입니다. 민준 디벨롭먼트 대표예요. 민준이 목청껏 외쳤어요. 한태준이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한태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준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한태준 앞으로 뛰었어요. 허리를 구부렸죠. 회장님, 제발 이 서류 한 번만 봐주세요. 민준이 사업계획서를 내밀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혜진도 민준 옆에 섰어요. 회장님, 저희 정말 절박합니다. 혜진이 손을 비볐어요. 한태준이 벌레 보듯 민준을 봤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죠. 한태준이 턱으로 앞을 가리켰어요. 경호원 2명이 즉각 민준의 양팔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민준이 몸부림쳤어요. 경호원들이 민준을 로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대리석 기둥 쪽이었죠. 민준의 손에서 사업계획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류들이 흩어졌죠. 한태준이 서류 위를 구두로 밟고 지나갔어요. 뒤따르는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서류를 밟았어요. 구두 자국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죠. 민준이 기둥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민준이 신음했어요. 혜진이 황급히 민준에게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 혜진이 민준을 부축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민준 부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한테 쫓겨났네. 완전 망신당했어. 하객들의 목소리가 민준 귓가를 찔렀어요. 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손이 떨렸죠. 젠장. 민준이 이를 갈았어요. 혜진이 구겨진 서류를 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저 회장님이 누구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몰라. 큰손인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 유진의 비서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비서가 민준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죠. 박민준 대표님이십니까? 비서가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저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비서가 명함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 비서실입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최유진 대표님께서 지금 식장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최 대표님이 저를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5분 드립니다. 서두르십시오. 비서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비서가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민준이 혜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었죠. 여보, 들었어? 최 대표님이 나를 기다린대. 민준이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야, 여보. 혜진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까 그 회장님은 상관없나 봐. 신경 꺼. 민준이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빨리 가자. 5분밖에 없어. 혜진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민준이 구겨진 사업계획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가자. 이번엔 진짜야. 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두 사람이 식장 입구로 뛰었어요. 민준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죠. 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여보, 최 대표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혜진이 뛰면서 물었어요. 일단 인사하고 서류 보여드려야지. 민준이 식장 문을 잡았어요. 5분이면 충분해. 민준이 대답했어요. 근데 여보, 서연이 결혼식 중인데 괜찮아? 혜진이 멈춰서며 물었어요. 민준이 혜진을 봤어요. 코웃음을 쳤죠. 무슨 상관이야? 거지 신랑이랑 결혼하는 건데. 민준이 문을 밀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해. 민준이 덧붙였어요. 식장 문이 열렸어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민준과 혜진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은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민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단상을 찾았어요. 저기 단상 앞에 사람 있어.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단상 앞에 정장 입은 남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어요. 저 사람이 최 대표님인가 봐.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가자. 민준이 혜진을 이끌었어요. 혜진이 민준을 따라갔어요. 여보, 근데 저 사람 뒷모습이 젊어 보이는데? 혜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무슨 소리야? 흥신소 자료에 58세라고 나왔잖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게 서연이 늙은 신랑이야.
민준이 말했어요. 민준이 신랑의 등 뒤로 다가갔어요. 손뼉을 쳤죠. 여기요, 신랑 양반. 민준이 빚은 투로 말했어요. 최유진 대표님 어디 계신지 알아요? 민준이 이죽거렸어요. 대표님 만나기 전에 주제 파악이나 시켜줄까? 민준이 신랑의 어깨를 툭 쳤어요. 당신 빚이 5억이라며? 민준이 비웃었어요. 혜진이 옆에서 낄낄거렸어요. 58세에 무직자면서 재혼이라니. 혜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서연이 불쌍하긴 하네. 혜진이 말했어요. 그 순간 신랑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신랑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죠. 선명한 얼굴에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무표정했죠. 민준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 얼굴은 경제 매체에서 본 최유진이었어요.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유진 대표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의 손에서 사업계획서가 빠져나갔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침묵이 식장을 채웠죠. 혜진이 민준 옆에서 유진을 올려다봤어요. 눈을 깜빡였죠. 여보, 저 사람 누구야? 혜진이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젊어? 58세 맞아? 혜진이 물었어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니, 이럴 리가.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혜진이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최유진 대표님 어디 계세요? 혜진이 물었어요. 우리 급한데 빨리 알려주세요. 혜진이 유진의 양복을 가리켰어요. 양복 좀 보세요. 싸구려 같은데 어디서 샀어요? 혜진이 코웃음 쳤어요. 당신 무직자 맞죠? 빚도 5억 있다며. 혜진이 손을 치며 웃었어요. 흥신소 자료에 다 나왔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서연이 그 여자 수준에 딱 맞는 남자네요. 혜진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이 갑자기 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닥쳐. 입 닥쳐. 민준이 양손으로 혜진의 입을 막았어요. 혜진이 민준의 손을 때렸어요. 민준이 혜진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제발 입 좀 다물어. 민준이 혜진 귀에 속삭였어요. 저분이 최유진 대표님이야. 민준이 외쳤어요. 혜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뭐라고? 혜진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죠? 혜진이 물었어요. 아니야. 저분이 진짜야. 민준이 혜진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때 식장 뒤편에서 음악이 울렸어요. 버질로드 문이 천천히 열렸죠.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죠. 한태준과 서연이 로드를 따라 걸어왔어요.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입이 벌어졌죠. 저 회장님이 서연이 아버지라고? 민준이 허공을 봤어요. 말도 안 돼.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혜진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몸을 떨었죠. 여보, 아까 로비에서 우리가.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한태준과 서연이 단상에 도착했어요.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유진에게 넘겼죠. 유진이 서연의 손을 받아 쥐었어요. 허리를 감싸 안았죠. 서연이 유진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제가 고마워요. 유진이 서연의 이마에 입 맞췄어요. 한태준이 귀빈석으로 내려갔어요. 유진이 서연을 안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바닥에 앉은 민준을 정면으로 봤죠.
혜진이 민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 혜진이 흐느꼈어요. 로비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몰라. 나도 몰라. 민준이 넉나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진이 한 손을 들었어요. 식장 뒤편 어둠 속으로 수신호를 보냈죠. 비서 2명이 나타났어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죠. 식장 출입문이 쾅 닫혔어요.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했죠. 기계음이 울렸어요. 민준이 출입문을 봤어요. 일어서려 했죠. 문이 잠겼어. 민준이 떨렸어요. 식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들어왔죠. 출입구와 벽면에 줄지어 섰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준이 바닥을 짚었어요. 왜 경호원들이 저렇게 많아?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유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왔어요. 민준 부부 앞에 섰죠. 서연이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얼굴을 드러냈죠. 민준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서연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물었어요. 서연이 아무 대답 없이 민준을 내려다봤어요. 유진이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금방 명함을 꺼냈죠. 2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손목이 가볍게 움직였죠. 명함이 민준의 허벅지 위로 떨어졌어요. 민준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한강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최유진 금박 글씨가 빛났어요. 이럴 수가. 민준이 허공을 봤어요. 최 대표님이 서연이 남편이라고.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민준의 손이 명함을 쥔 채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민준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민준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민준이 외쳤어요. 혜진도 엎드렸어요. 대표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혜진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애원했어요. 유진의 비서가 민준 앞으로 왔어요. 서류 뭉치를 민준 발밑에 쏟았죠. 서류들이 우르르 흩어졌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류를 봤죠. 이게 뭐야? 민준이 서류를 집었어요. 우리 회사 장부잖아. 민준이 넘겼어요. 이중장부. 불법 하도급. 민준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 민준이 소리쳤어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강인베스트먼트와 모든 금융사가 민준디벨롭먼트 어음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유진이 팔짱을 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오늘부터 귀사의 모든 어음이 부도 처리됩니다. 유진이 시계를 봤어요. 회사는 파산입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안 돼. 안 돼요. 민준이 머리를 쥐었어요. 혜진이 일어나 서연의 드레스를 붙잡았어요. 서연 언니, 제발요. 혜진이 드레스를 움켜쥐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혜진이 울부짖었어요. 서연이 구두로 혜진의 손을 밀었어요. 혜진의 손이 떨어졌죠. 서연이 치맛자락을 털었어요. 5년 전 비 오던 날 기억나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내 보증금 빼앗아 갔죠.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우산도 없이 밤거리로 쫓아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거지 같다고 했어요. 냄새난다고도 했죠. 서연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혜진이 입술을 떨었어요. 서연이 민준을 봤어요. 박민준, 당신은 나를 쓰레기라고 했죠.
서연이 서늘하게 말했어요. 누가 주워가냐고 했어요. 서연이 덧붙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민준이 바닥을 짚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민준이 말했어요. 대기실에서 당신이 내 앞에 명함을 던졌죠. 서연이 민준의 손에 든 유진 명함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명함 한 장으로 당신들이 무너졌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때 식장 문이 열렸어요.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어왔죠. 박민준,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민준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 억울해. 민준이 몸부림쳤어요. 다른 형사가 혜진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나도요? 왜요? 혜진이 울먹였어요. 공범 혐의입니다. 형사가 대답했어요. 형사들이 민준과 혜진을 끌고 갔어요. 민준이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아, 제발. 민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렸어요. 서연이 아무 대답 없이 유진 품에 기댔어요. 유진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죠. 가세요. 당신들 갈 곳은 법정이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과 혜진이 식장 밖으로 끌려갔어요. 로비의 하객들이 수갑찬 두 사람을 봤죠. 수군거렸어요. 민준과 혜진이 호텔 정문을 나갔어요. 처참하게 퇴장했죠.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유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끝났어요. 유진이 속삭였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진이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감았죠. 고마워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어요. 5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대상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한국산업그룹 부회장 취임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수백 명이 객석을 채웠어요. 서연이 네이비 수트를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제 과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연이 오른손을 들었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보였죠. 이 흉터들은 제가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것입니다. 서연이 설명했어요.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5년 전 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한국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4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서연이 재단 현판을 가리켰어요. 과거에 저처럼 힘든 분들을 돕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객석이 일어났어요.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맨 앞줄에 유진과 한태준이 누구보다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저게 내 딸이야. 한태준이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부산이었어요. 세레나 디자인 사무실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부산 도시재생 프로젝트 총괄 선정 직원들이 환호했죠. 대표님 축하드려요. 김대리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웃었어요.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서연이 직원들을 봤어요. 프로젝트는 부산 원도심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500억 규모였죠. 서연은 매일 현장을 다녔어요. 낡은 건물들을 새롭게 설계했어요. 골목길을 재정비했죠. 주민들과 회의했어요. 이렇게 바뀌면 우리 동네가 살아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서연이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제주도였어요.
서연과 유진이 별장 정원을 산책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5년 전 생각나요? 서연이 유진을 봤어요. 당연하죠. 처음 만난 날,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비 오는 거리에서 쫓겨났을 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덧붙였어요.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끝이 아니었네요. 유진이 말했어요. 시작이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곳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말했어요. 유진이 서연을 안았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유진이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서연이 유진의 어깨에 기댔어요.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따스했죠. 한편 구치소 독방이었어요. 민준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TV 시청 시간이었죠. 공용 TV실로 갔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산업그룹 한서연 부회장이 부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서연이 나왔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죠. 민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저게 서연이야.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옆 재소자가 물었어요. 저 사람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민준이 고개를 떨궜어요. 화면 속 서연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받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다 버렸구나. 내 손으로. 민준이 얼굴을 가렸어요. 제주도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서연과 유진이 테라스에 섰어요. 별이 쏟아졌죠? 행복해요? 유진이 물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유진이 서연을 안으며 물었어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공간들이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도요. 평생 함께 만들어요. 유진이 서연의 이마에 입 맞췄어요. 밤하늘의 별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서연은 5년 전 그 겨울밤을 생각했어요. 비 오는 거리에서 쫓겨났던 그날을요.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밑바닥에서 일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서연이 유진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모든 게. 서연이 속삭였어요. 저야말로요. 유진이 서연을 안았어요. 제주도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완벽한 행복이었어요.